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담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빠 요번 이혼 얘기 나오면서 얘기한 거지. 오빠가 가도 되잖아요. 그것도 오빠가 사가지고 오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오빠는 안 받아주고 그러고 그거를 자꾸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바뀔까요? 네. 저는 바뀔 수 바뀔까요?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믿어요. 스스로.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솔루션 없어요. 스스로.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솔루션 없어요. 쓸데가리 없는 걸로 제발 싸우지 말고 개뿔 아무 때 짝에도 쓸데없는 내용으로 하루 종일 싸워. 맞습니다. 아우 막 속 터져 정말로. 제가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서 그래.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성환, 박혜령 부부의 가사 조사 잘 봤습니다. 조정기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준비를 많이 해서 냈네. 그게 내가 안 낸 거야? 자기 나한테 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 맞지, 다 내가 하자고 것처럼. 아 진짜. 나는 오빠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 준비했는지 아니, 몰랐어. 나는 완전 철두철미하게. 답이 있잖아. 나한테 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왜 주는 게 주장이야. 없냐? 주는 게 없냐고.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거 왜 주는 게 안 준다니까. 주는 자기 걸로 되냐? 200만 원 안 줘, 나 나한테. 미쳐. 그러니까 자기가 봐봐. 앞으로도 어떻게 갚을 건데? 아직 안 끝난 그 거야. 200만 원, 갚아, 내가? 200만 원. 밤까지 이어지시겠어요? 된다고 내가 또 나한테 하겠지. 돈이 2천만 원을 딴 데서 썼냐? 그 정도. 빚 깠는데 120만 원.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뭘 마음대로 쓰냐고. 식사 같이 네. 숙소에서 또 하시고. 네. 배 진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응? 왜 몇 개나 얘기한 거야? 한 10개 리스트 준 거 아니야? 와, 뭘 그렇게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 또 설마 준비를 뭐가 했냐 내가. 막 영상 보내고 막. 아니,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2,200만 원을 너. 아니, 열이 2,200으로 누구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대체. 아니, 아까 그냥 그렇게 있을 때도 오빠가 가서 미역국 갖고 오면 되잖아. 먼저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름다운 밤 보내십시오. 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옆에는 큰딸이 있어. 오빠 옆에는 큰딸이 있어. 먼저 일어나. 짜증나게 있을 거야. 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밥 먹는 데도 써. 저도 남편한테 받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주말마다 내가 근데 해도 데려가지. 옆에서 많이 싸우고 계셔서. 나가고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조금은 낫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숙소에서 지금 또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 이런 거 적는 거 자신 없잖아. 그걸 내가 하겠다니까? 아니, 왜 너- 그거 너- 한 번은 안 넘기냐? 내가 돈 다 쓰니까 못 넘긴다고. 한 번도 안 바뀌어봤잖아. 아니 월 2,200만 원 줬어. 그래 그걸 2,200은 떼도 안 돼. 그냥 그런 말을 그럼 하지 마. 어떡하냐 뭐 그냥 오빠가 자기가 버는 대출 그쪽이. 받아달라 해서 대출 받아도 낸 거 지금 돈 그때도 내고 있는데 오빠- 지금 빚도 내고 차도 이게 좋은 거 사서 차값도 돈 많이 그게- 나가니까 아껴야 살 수 있다는 거 나 얘기하는 거잖아. 아껴야 살 수 있다는 거 나 얘기하는 거잖아. 아껴야. 그러니까 그 아끼는 게 맹목적으로 아끼지 말고 답을 얘기하잖아 오빠한테. 나도 답을 얘기하잖아. 아니 왜 오빠가 너 십자가가 보여준 게 있잖아. 나는 돈을 벌고 있다고 돈을 벌고 있고 너한테 돈을 자기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너한테 돈 달라 하냐. 내가 아침부터 저녁 새벽까지 빡시게 일하는데 뭘 빡치게 일해 3시간 일하고 3시간 쉬고. 나서 3시간 일할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건 전혀 그냥 나는 뭐 몇이야? 아니 너무 대단하지? 진짜 대단하지? 진짜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냥 이대로 끝내. 너랑 네 그럼. 답이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뭘 원해? 나 그거 하나만 지켜줘.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한테 돈을 다 주고 있어. 그거 하나 나한테 다 인정해달라고 주고 하고 있잖아. 나한테 다 주는 건 아니잖아. 왜 그거만. 다 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빠랑 억울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2,900만 원 너한테 통장으로 따줬고 내가 쓴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러면 자기가 근데 그런 가서 가져와봐. 가내 결제한 거딱 나내봐.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너가 나 아니 불리한 얘기. 대전부 계속 써고. 내가 잔돈 10,000원이 없는데 10,000원이 없는데 어딜 나가냐고.
안 나가는 게 낫지. 안 쓰는 게 낫지. 오빠 말 맞다나.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싸우실 것 같아가지고 얼굴 잠깐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너무 의기양양해졌잖아. 지금 그 영상들 자기 위주로 다 편집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식으로 다 프레임 짜가지고 자기 유리한 다 거. 거짓이 있냐? 있지? 오빠 세금 그거 400만 원 왜 나한테 묻혔어? 아니 이게 300만 자기가 안 원을 낸 거지. 다 주는 그런 달이라도 거안 그렇게 될까 좋은 봐 거 내가 못 얘기하라고. 주는 거지. 그런 거 안 될까 봐. 한 달 주고 그게 자기가 안 되면 나 다시 깜빵 한 들어갈까? 달 안 낸다고 깜빵 들어가냐고.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진짜 한쪽이 그 뭐도 한번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똑같이 태도야. 오빠가 잘못했어. 오빠가 잘못이야. 우리는 답이 없겠구나. 정말 헤어져야겠구나. 아, 그러면 놓아줘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완전 그냥 13년 통째로 그냥 나는 환자였던 것처럼. 진짜 억울해. 이렇게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나 마녀 사냥 해놓으니까 좋냐고. 대체 뭐가 마녀 사냥인데? 그런 것도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나 봤을 때 지금 날새판이야. 지금 이혼하지 않았어? 나 봤을 때 그 내가 내고. 진짜 진심으로 오빠가 애들 잘 키울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억울해서 눈물밖에 안 나. 그냥 자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어떠세요? 오셔서 지금 이틀째신데. 마음이 복잡 미묘하고 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요 지금. 본인 스스로는 조울증이 걱정되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많이 크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저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침부터 부지런 떨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너 조증이야 심각해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께서 지금 청소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기분이 조증이 좋고 되면? 조증이 되면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집이 되게 깨끗한가요? 되게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제 네. 스스로. 근데 결과물이 나오나요?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조증은 기본적으로 오래 못 가요. 조증은 기본적으로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증은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하철 안에서 빨리 가겠다고 달리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표현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네. 결과물이 그다음 안 바뀐다고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아까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시고 VCR에서 되게 청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VCR에서 보셨겠지만 집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도 그거는 좋은 거는 아니다. 유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때까지요? 네. 자, 우리가 VCR에서 사람들이 가장 경악했던 지점이 뭘 것 같아요? 아이가 쿵 했을 때. 네. 알았어. 자리가 줄게. 빨리 가봐. 빨리 가보라고. 애 있잖아. 소리가 심하게 났는데. 왜 그래? 거기서는 본인의 의욕이 인생에서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거를 왜곡시킨 거예요. 무조건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우리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아이가 내 인생에서 무조건 더 중요한데 내가 지금 운동하는 걸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내 삶에서의 소중한 걸 놓쳐버린다. 제가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다. 용돈을 더 줬으면 좋겠대요. 용돈을 더 줬으면 좋겠대요. 네. 그 돈 문제로 자꾸 싸우시고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집착을 가지시는 게 아이들이 고스란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돈이 돼버려요. 제가 볼 때 남편분은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많으신 분은 아니세요. 그냥 다만 돈에 의해 가지고 자꾸 아내한테 지적받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으시지. 돈에 대한 집착은 이 가정 중에서 아내분이 가장 심하세요. 그거는 결혼 맞아요. 맞기도 하는데 결혼 초기부터 저는 오빠 경제권을 주면 내가 조금 가계부도 써보고 이렇게 경제를 좀 잘 꾸려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담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계속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아마 어제도 그랬을걸요? 네. 어제도 아마 서장훈 씨한테 비슷한 지적을 들었을걸요? 네. 오빠 요번 이혼 얘기 나오면서 얘기한 거지. 그럼 오빠가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빠가 사가지고 오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오빠는 안 받아주고 그러고 그걸 자꾸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갈등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100% 공감해요. 예. 여기 온 거는 남편 혼내가지고는 남편 마음 바꾸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본인은 본인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상담도 안 돼요. 그래도 제가 말을 좀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또 10년 살 수 있어요. 아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나면은 미래가 너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죠. 지금 이혼 신청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빠랑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바뀔까요? 생각. 네. 저는 바뀔 수 바뀔까요?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믿어요. 스스로.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솔루션 없어요. 스스로.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솔루션 없어요. 왜냐면 솔루션 이미 만들어서 오셨잖아요. 본인 이미 확고하게 솔루션을 가지고 계세요. 제 솔루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네. 내가 내 고집이 지금 센 건가? 나는 그냥 이제 나의 생각을 물어보니 나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그 정도까지인가? 의아했어요. 네. 양극성 장애는 우리 에너지의 끊임없는 변화예요. 우리가 조증 에피소드라고 부르는데 조증기가 되면 서서히 에너지가 올라와요.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막 활력도 넘치고 기운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네.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거를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에너지가 떨어지면 벌릴 일들을 감당을 못해요. 네. 근데 나는 과거에 너무 긍정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우울하고 에너지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증이 훨씬 더 우울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요. 치료나 관리를 꾸준하게 잘 받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아, 네. 그거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진료를 네, 보셨죠? 여러 번 받고. 네, 약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거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이거 치료 정확하게 받고 난 다음에 먹이려고 일부러 안 먹었어요. 약을 먹게 되면 제가 그로 인해서 감정 컨트롤 잘 돼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게 될까 봐. 그게 본인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전 정확한 제 진단을 판단을 받고 싶었어요. 오빠는 누구보다도 그 13년의 저를 너무 잘 아는데 그게 부정당한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제가 조울증이라고 진단받는 게 억울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본인의 조울증이 잘 관리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조울증은 난치병이 아니에요. 실제로 유명한 사업가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서 관리 잘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오히려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고 관리를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이 부부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솔루션 나와요. 나도 희망이 있다. 이게 뭔가 나의 엄청난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난 이렇게 타고난 거라 좀 관리가 필요하구나. 마치 혈압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부분은. 앉으시죠. 어제 오늘도 계속 싸우셨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를 않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박을 하게 되고 계속 도돌이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부부관계에서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알고 계세요? 저의 문제점이요? 네. 욱하시는 거죠. 아, 건드리기만 하면은 네, 맞아요. 소리치시고 네네네. 남편분이 그래도 약간 짠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를 불쌍하게 생각할까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오. 혼내니까 아빠 싫다고 아빠 밉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아내나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짜증내고 욱하고 하는 이유는 본인 지금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될 대로 되라예요, 지금. 어떤 삶의 의지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놔버렸다고요, 본인이. 어느 순간.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나한테는 남는 게 없지 하니까 왜 그랬지? 아마 지금 이 감정이 진짜일 거예요. 본인은 진짜 그냥 울고 싶은데 아내든 아이들한테도 아빠의 심정은 지금 울고 싶은데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튕겨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부부는 부부 갈등이 아니에요. 두 분 다 아파요. 아내도 아프고요. 남편도 아파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혼이란 게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는 해요. 좀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솔루션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내분은 양극성장애에 대한 부분, 남편분은 지금 우울증이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거나 한편으로는 어떠한 반응도 제대로 받아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남편분 나름대로 계속 억울하기만 하고 아내분은 아내분 나름대로 그냥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근데 두 분 사이에서의 희망을 좀 본다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분의 문장 완성 검사를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아내분을 적었어요. 이거 아마 되게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내 삶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분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지금도 사랑해서 이 가족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어요. 아내분은 그거 믿지 못하셨죠, 이때까지. 계속 남편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아닌 거예요. 소통이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희망은 아이들이 너무 잘 컸어요. 이 집 안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건강한 건 아빠, 엄마보다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아빠, 엄마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바탕이 좀 되어주자고요.